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 부문, 말 볼 수 있는데요. 말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주계약과 특별약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먼저 주계약에서는 말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경주마부터 해서 제주마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특약에는 말 운송위험 확장, 보장, 경주마 부적격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이렇게 크게 3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말 보시면은 주계약에서 이제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보마, 일반마, 제주마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각각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먼저 경주마는 말 그대로 이제 경주용으로 개량된 말 그리고 경마에 출주하는 말을 총칭해서 경주마라고 하는 거고요. 육성마는 경주마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경주마가 육성마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빈마랑 종모마 두 개 묶어가지고 얘네를 종마라고 하죠.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씨수마를 종모마, 씨암마를 종빈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마는 용도가 미정된 아직 6개월 이내의 말을 일반마라고 하고 제주마는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 있는 말, 조금 작은 말이죠. 그거를 제주마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말들 경주마부터 제주마까지 보상하는 손해는 뭐가 있냐 보시면은 법정 전염병을 마찬가지로 제외해요.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상하고요. 부상,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탈구, 그다음에 난산, 산용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까지. 아까 저희 앞에서 배운 소랑 조금 달라요. 두 개 구분지어서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걸로 긴급 도축하여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임 나와 있어요. 이제 말은 불임을 보상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불임은 임신 가능한 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 장애를 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부담금 조금 특이한데요.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인 구조는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다만 경주마나 육성마의 경우에는 경마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냐 경마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기부담금이 30%, 그리고 경마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자기부담금이 5%, 10%, 20%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먼저 한 개 보고 올 건데요. 자,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충, 불임의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폐사는 뭐냐? 폐사는 이제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 증상으로 폐사한 것이 확실한 때를 폐사라고 하고요. 긴급 도축의 범위 나와 있어요. 긴급 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예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용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경우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경우를 긴급 도축이라고 하고요. 자, 말은 소와 다르게 긴급 도축의 범위를 이제 5가지의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고 있고요. 부상도 마찬가지로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에 하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불임도 지금 보상하는 손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불임은 뭐냐? 종빈마는 임신 가능한 암컷 말이죠. 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 장애를 불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함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주계약에서는 이렇게 말에 보상하는 손해랑 자기부담금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계약으로 축사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나와 있는 내용 5가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상하는 손해랑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들이랑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말의 특약, 말 특약 지금 3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말 특약은 말 운송 위험 보장 확장 특약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주계약의 보상 사고를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약으로는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 있는데요.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보상하는 게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다른 데서도 본 내용이죠. 이제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 화재로 인해서 인접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말의 특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타 가축 부문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타 가축에 속하는 동물을 아셔야겠죠. 자, 5가지 있어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5가지가 기타 가축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속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5가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계약 크게 있고요. 특약 특이 있습니다. 주계약에서는 이렇게 동물이랑 축사 나뉘어져 있고요. 다 보시면은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보상하는 사고는 뭐가 있냐.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50, 20, 30, 40%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축사 5가지 나와 있는데 축사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 여러분이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기타 가축 특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폐사랑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 나와 있어요. 얘네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중에서 사슴이랑 양한테만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그런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동일해요. 저희 뭐 말, 소 이런 거에서 배운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이거를 보상하는 거고요. 부상의 경우에는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산용마비, 난산으로 인해서 긴급 도축을 해야 되는 경우 부상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신규 가입이에요. 그러면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는 거 동일하고요. 자, 자기부담금 확인할게요. 보험금의 50, 20, 30, 40 이거 암기. 네, 다음은 꿀벌에만 있는 특약이죠.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이랑 부적병 보장 특약 2개 있는데요.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은 벌통의 꿀벌이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폐사한 경우, 꿀벌 부적병 보장은 부적병으로 폐사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고요. 각각의 이제 자기부담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하나 있어요. 이건 앞에서 나온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축사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 인접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부담금은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데요. 먼저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 상기손해는 이제 기간 나와 있어요. 사고 발생부터 120시간 이내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꿀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제 벌통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양종 양봉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동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군이라고 하죠. 벌무리,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에 한해서 보상한다. 여기까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축사 부분 나와 있습니다. 축사 부분에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괄호치기 이렇게 괄호로 뚫어놓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괄호치기를 뚫어놔도 이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여기 저는 아랫부분 보시면은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인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몇 %를 한도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이랑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여러분이 읽어두시면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지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데
이런데 뭐 이렇게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여러분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비용손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비용손에 5가지 비용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큰 틀 보시자면은 잔존물 처리 비용, 두 번째로는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뭐냐 보시면은, 먼저 잔존물 처리 비용, 이건 뭐냐? 보험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 비용, 잔존물의 견인 비용이랑 차에 싣는 비용 됐죠? 이거를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이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그리고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렌더링 비용이 뭐냐? 밑에 여기 박스에 나와 있어요. 렌더링이라는 것은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해서 유지 및 육분, 육골분을 생산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하지만 이제 뭐 폐기물 처리 비용,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잘 봐두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방지 비용 나와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은 뭐냐 하면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 그리고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에 따른 비용이란 뭐냐? 여기 아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3번 대위권 보전 비용, 이거는 뭐냐? 대위권 보존 비용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그러면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비용이 그 한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권 보전 비용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잔존물 보전 비용은 뭐냐? 잔존물 보전 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멸실된 보험 목적물의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이러한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기타 협력 비용까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각각의 이런 비용 손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부분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와 있어요. 자, 전 부분 공통된 부분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네, 두 번째, 도살이나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거 보상하지 않고요. 정부랑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택 권고로 발생한 거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험 목적물이 유실되거나 매몰돼서 이제 보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핵물질, 핵연료 물질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사능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소부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읽어보실 건데요. 자, 뭐 한 개씩만 보자면은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손은 귀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네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보상하지 않고요. 외과적 치료 행위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극물 보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리고 숫자 잘 봐주셔야겠죠. 이제 도난 생겼어요.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보관 장소를 몇 시간 이상 72시간 이상 비워뒀어요. 근데 그때 생긴 도난 발생하지 않아요. 되셨죠? 네, 다음 돼지 부문 여러분이 꼼꼼히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또 딱히 특이한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7번 7가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가금 부문 보상하지 않은 손에 뭐가 있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읽어보시고 말 그리고 종모우 다음 페이지 기타 가축이랑 이제 축사까지 나와 있는데 각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는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숫자 같은 거 위주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칸 뚫어놓을 수 있죠. 이렇게 빈칸 뚫어놓으면은 여러분이 채울 수 있게 이 정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각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축 재보험 특약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